명태균 씨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, 나중에는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한테 2, 3% 올려라 얘기를 하는 대목이 있잖아요. 윤석열이를 좀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% 앞서게 해주이소 라고 말합니다. 해주이소. 이게 아마 20, 30대 좀 더 구체적으로는 20, 30대에서 얻었던 표를 네. 곱하기를 해서 뻥튀기를 하라는 거죠. 예, 전문 용어가 따로 있긴 한데 뻥튀기를 하라는 거예요. 네. 이건 대통령실에서 안 하나님만 못한 말을 참 잘해요. 네. 재능에 속합니다. 이것도. 무슨 해명이라고 내놓는 족족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하나만한 말이 곧장 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데. 자, 이 대통령 부인에 관해서는 저희가 얼마 전에 다뤘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보수 매체들이 일제히 최근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네.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기사들을 쏟아냈단 말이에요. 근데 그 기사를 쓴 사람도 우리나라 대표 보수 매체의 대표 필진들이에요. 여사 의혹의 중간 저수지다 그런 말도 했고, 수석들 앞에서 민망하게 한다. 그리고 뭐 집사람한테 그런 말을 할 처지가 아니다. 네. 왜 윤 대통령은 수습방관하냐 이런 것 쭉 다뤘잖아요. 여권의 핵심 인사는 수석들이 있는 자리에서 김 여사가 대통령에게 민망한 언행을 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했다. 라는 칼럼이 있었고요. 강찬호 씨의 칼럼에서는 윤 대통령을 만난 법조계 선배들이 김 여사와 관련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하면 대통령은 선배님 저한테 앞으로 그 얘기 하지 마십시오. 제가 집사람에게 그런 말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. 라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. 대통령실에서 선임 행정관을 했던 김대남 씨가 이명수 기자, 뉴스버스 김태현 기자에게 각각 대통령 부인 라인 얘기를 했죠. 예. 용산은 네, 지금 뭐 거기 몇 사람 있어. 십상시 같은 몇 사람 있어. 네, 이번에 당선된 조이 네. 그런 애들이 그 쥐었다 폈다 해. 우리 옛날에 그 박근혜 때도 뭐 사인반 있었잖아. 아니, 박근혜 쪽 애들이 여사랑 또 네트워킹 만들고 있어요. 그럼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 갖고 쥐었다 폈다 하고 시키 먹지.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그냥 얼굴 마담이야. 어제 JTBC도 또 여사 라인 보도가 하나 있었더만요. 거기서는 이제 황 사장의 아들이라고 지칭되는, 사실 실명도 나오긴 했는데 아들이라고 지칭되는 인물에 대해서 보도를 했죠. 예?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 갖고 쥐었다 폈다 하고 시키 먹지. 동해 뭐 황 회장 아들이 이분 얘기 나오고, 명태균 씨도 사실은 이 이름을 거론합니다. 네. 예, 지금 행정관이거든요. 이 대통령실의 십상시, 부인 십상시 또는 뭐 부인 라인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. 예. 네. 대통령이 하는 해명을 사실은 정치권에서도 믿지 않고 기자들도 믿지 않고 일반 국민들도 믿질 않아요. 네. 그래서 하나만한 없다 그러면 더 찾을 거 아닙니까? 안 하는 일만 못한 해명이었는데 네. 했고, 한동훈 대표도 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. 라인 있으면 안 된다고.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.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. 저런 말을 저렇게 띄엄띄엄하면 어떻게 합니까? 자신 있게 딱딱 똑부러지게 해야 되는데 무서웠나 봐요. 이제 대통령 부인 관련 뉴스, JTBC가 주가 조작도 추가로 보도한 게 있습니다. 주가 오를 텐데 내가 팔아주겠다 1차 주포에 김 여사 알겠다라는 보도였는데요. 검찰이 김 여사의 주식을 팔아주고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이 씨는 김 여사로부터 수익 30%에서 40%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.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기 주식을 팔았는데 왜 40%를 가져가요? 말이 안 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 주식으로, 그 주식 매매로 인한 이익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익 중에 40%는 내가 먹을게요, 뽀찌로. 이런 말이거든요. 근데 네. 그 말을 어디서 했냐면은 권오수 회장하고 같이 만나서 그 자리에 그렇습니다. 김건희 씨가 있었다는 것이고, 네. 거기서 이제 수익은 이 사람은 주가 조작을 한 사람이고 1차 주가 조작의 주포였는데 이 사람이
저는 수수료가 30, 40% 정도 되는데요. 이 말을 했는데 네. 그걸 듣고 김 여사가 김 여사가 가만히 있었다. 있었다. 그렇다는 말은 이게 이제 주가 조작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. 이게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이것만 가지고도 주가 조작을 알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. 아니 어느 누가 주식 매매를 증권사에 맡기면 수수료 얼마 되지도 않는데 40%를 가져갑니까? 절반 가까이. 그거는 그 수익이 불법적인 수익이고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없었을 수익, 주가 조작이라는 걸 전제하는 거란 말이죠. 네. 그런 얘기를 듣고 옆에 있었다. 그러니까 김건희 씨도 동의한 걸로 알았다. 말은 주로 권오수가 했지만 그래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할 것 같아요. 이번 주에 두고 봅시다. 그러면 이제 상설 특검 하는 수밖에 없어요. 또 특검도 시다고 상설 특검도 시다고. 네. 자, 명태균 씨 관련 뉴스가 어제 많이 쏟아졌는데 어제 나온 것 중에 주목할 만한 뉴스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이 대선 후보 경선 때 이야기를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꺼내놨어요. 자기가 여론조작이 있는 걸 알았지만은 그거 그래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게 당원들 투표에 영향을 미쳐서 내가 졌다. 네, 그렇습니다. 여론조작은 있었다.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. 네,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에 명 씨가 윤 후보 측에부터 여론 조작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. 명 씨가 조작해 본들 대세에 지장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그 조작된 여론조사가 당원들 투표에 영향을 미칠 줄은 미처 계산하지 못했지요. 라고 올렸습니다. 당시 기억을 되돌려 보면 국민 50%, 국민의힘 당원 50%였을 거예요.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당시 후보가 10% 정도였을 겁니다. 그런데 당원 여론조사에서 20 몇 %를 졌어요. 그러면서 고배를 마셨는데 네. 당시 여론조사 전문가들 저도 그랬고 이 대목 책임당원 투표에서 22%를 진다는 거는 야 이건 국민 여론조사에서 10% 이상이었는데 이상하다라고 했었어요. 저도 이거 테이블 보면서 이상하다고 했었는데 그런데 마침 뉴스토마토가 오늘 또 새벽에 좀 일찍 좀 전날 이렇게 기사를 내주시면 안 되나? 뉴스토마토에서 오늘 새벽에 관련된 뉴스를 내놨죠. 뉴스토마토가 확보한 명 씨와 강 씨 간의 통화 녹음 파일에 따르면 명 씨는 2021년 9월 강 씨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홍준표 대구시장보다 2, 3% 높게 나오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. 이게 이제 JTBC가 아니라 뉴스토마토가 홍준표 대구시장의 주장과 사실 연결된 보도죠. 그러니까 이 대화 녹취록이 나왔는데 네. 이 오디오도 있나 봐요. 네. 텍스트가 나왔죠. 2, 3% 올려달라는 대목이 있잖아요. 명태균 씨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, 나중에는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계경 씨한테 2, 3% 올려라 얘기를 하는 대목이 있잖아요. 윤석열이를 좀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% 앞서게 해주이소 라고 말합니다. 해주 있어. 이게 아마 20, 30대 좀 더 구체적으로는 20, 30대에서 얻었던 표를 네. 곱하기를 해서 뻥튀기를 하라는 거죠. 전문 용어가 따로 있긴 한데 뻥튀기를 하라는 거예요. 네. 이건